안녕하세요. 저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 강의노트가 아직 강의노트는 다 됐어요. 다 됐는데요. 칼라로 한다고 하니까 색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지고 외부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가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나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 노트는 이미 다 됐거든요. 저번주에요. 예? 아니요. 강의노트 강의는 따로 토요일 같은 날 따로 할 거예요. 자요. 지금요 여기 노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노트 가지고 계시죠? 자 보시면 거기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나와 있나요? 목적에 나와 있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걸 보시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세요. 법률행위 목적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요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효력 요건을 보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이 있고요. 여기서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뭐가 있냐면 먼저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이 말이죠. 여기 목적이 있죠. 목적. 우리 지금 오늘 볼 게 목적이죠. 이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확정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순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법률 효과를 얘기하죠. 법률 효과. 다른 말로요, 이 목적은 법률행위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대금하고 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매매 대금이잖아요. 매매 대금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냐.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지금 계속 옆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시장에 물건을 내놨는데 선뜻 이것을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확정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옆집이 팔린다고 한다. 한 달 뒤에. 그러면은 매매 계약은 오늘 하지만 매매 대금은 그러면 옆집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층이니까요. 그럼 옆집에서 결정되는 그 매매 대금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확정세라는 것은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면 보통은 다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이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가능성이죠. 우리가 이제 가능과 불능은 어떻게 구별하냐? 사회 통념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한강에요, 반지가 빠졌어. 그럼 우리는요,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반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찾을 수 있죠, 물리적으로요. 그런데 물 다 맞고 양수기로 물 다 퍼내고 찾으면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것을 뭐라 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능과 뭐로 나눈다? 불능으로 나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요. 그런데요, 동산에다가 저당을 잡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동산에는요, 질권만 우리는 인정하고 질권만요. 동산에는요. 그런데 부동산에도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달나라에 가서 우리 결혼하자. 달나라. 그럼 우리는 달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죠. 그래서 사실상의 불능이다 이렇게요. 전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3층짜리 건물이요 불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3층이요. 3층짜리 건물이 불타버리면 전부 다 불탔죠. 전부 불능. 3층인데 3층만 불탔다. 그럼 뭐다? 일부가 불능이다 이렇게요.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건물이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건물이 철거되고 없죠. 그걸 객관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불능이라는 것은 우리는 특이하게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타인 소유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건물이 누구 거냐? 갑의 건데요. 여기 의뢰한 사람이 병하고 계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죠? 어른?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등기 안 해주면 그러면 을도 병한테 등기 못 해주잖아요. 이때 을을 얘기해요. 을. 건물은 있으나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것을 주관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원시적 불능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시적과 후발적은 언제냐? 우리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2월절이요. 체결했는데 체결하기 전에 1월 30날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그 사실을 모르고 을이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것을 원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2월 20날 등기를 3월 1일 해주기로 했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없어졌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다른 말로 하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과 후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불능 중에서는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고 뭐를 보는 것이냐? 여기서요, 원시적 불능하고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사실은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채권법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법에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불능이라고 하는 목적의 가능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2월 1일이요. 그런데 그 전에요, 이미요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그것을 모르고 갑하고 계약을 하고, 보통의 경우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건물이 아예 멸실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객관적 불능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것이요, 어떤 불능이다? 전부가 지금 우리가 불능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예 다 철거되고 없죠? 전부 불능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것은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원시적 불능은 첫 번째요, 이미 멸실이 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런 말이죠. 멸실됐다, 수용됐다.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이 말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뭐다?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요,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이미 멸실 이 말이죠. 원시적 불능인 것은 이미 멸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535조 계약 체결 상이다 이 말은 뭐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죠.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 얘기하는 것이다. 전부. 여기서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과실. 이때의 과실은 누군가가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건물이 멸실되고 없잖아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면 이것은 뭐를 얘기한다? 이 갑의 입장에서는 보통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책임은 이때는요,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부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일부 불능이다 이러면 일부 불능이라고는 안 나와. 일부 불능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한다? 미달됐다. 미달. 면적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미달이다 부족이란 말이 바로 일부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게 뭐냐면 평당 100만 원. 그래서 100평이다 이런 말이죠.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는요 574조 수량 부족에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담보 책임. 이걸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가 불능이 돼야 돼. 전부. 그래서 여기요 전부가 불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가 부족일 때는 담보 책임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담보 책임이라든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가서 보면은 항상 이 말이 같이 둘이 따라다녀. 그러니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말이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전부가 불능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일부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은 성립할 수 있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뭐냐?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또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여러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여기는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무효인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대금 감액이 있고요. 대금 감액, 계약 해제가 있고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이 후발적 불능은 원칙은 유효예요. 유효. 원칙은 유효. 이렇게. 유효인데요. 여기서요. 이렇게 있죠. 유효인데 여기 매도인이 있죠. 매도인. 여기 매수인이 있죠. 그 다음에 쌍방 이렇게 쌍방 이렇게 있죠. 매도인, 매수인, 쌍방 이렇게요. 이 매도인은 뭐란다? 이것을 채무자라고 얘기하고요. 매수인은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쌍방 있죠. 여기서는 귀책사유 이렇게. 여기요. 여기는 귀책사유 이렇게. 여기는요. 귀책사유 이렇게. 잘못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다 얘기는. 응?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뭐냐? 항상 여러분요. 천재지변으로 나올 수 있고요. 뭐 천재지변으로 나오기는 좀 그렇고요. 제3자가 방화했다. 그래서 병이 방화를 했다. 우리 시험에는요.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다. 이렇게 났어. 그러면 갑하고 을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요. 매도인을 우리는 채무자라고 하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그래. 왜 그러냐? 아무 말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기준한다? 물건을 가지고 기준해서 물건을 인도해 줄 사람을 매도인을 채무자, 인도해 주니까. 매수인은 받죠. 받으니까 뭐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이 이렇게 있죠. 잘못이요. 그럼 이것은 매도인이 잘못이 있죠. 매도인이요. 그래서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채무불이행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채권법에 가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또 뭘 할 수 있냐? 여기 위험부담. 여기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험부담 이렇게.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 그래서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이요. 여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는요. 여기 이 두 가지는 뭐냐? 그것을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위험부담. 죄송해요. 여기 위험부담이 아니고요. 대상청구권이요. 이런 대상청구권이 있어. 알겠죠? 여기도요. 쌍방이 잘못 없죠? 여기도 또 뭐가 있다?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잘못이 있든 채무자가 잘못이 없든. 그런데 여기는요. 내가 말할 때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쌍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채무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 채무자. 알겠죠? 그러니까요.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는 말은 곧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위험부담, 대상, 청구권의 문제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는 거죠. 이 전체를요.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무슨 불능하고 관계된다? 후발적 불능. 알겠죠? 그럼 이 전체는 일단 유효인데 채무불이행, 유효인데 무조건 대상청구권, 유효인데 나중에 계약을 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 후발적이라는 것은 무슨 계약 체결후잖아요. 계약 체결후. 체결 후, 이 말이죠. 체결 후, 이렇게. 항상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발적이라는 것은 뭐뭐뭐 체결 후, 그러면 원시역은요, 이미 멸실, 이렇게요. 이미 멸실, 이렇게. 이 원시역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요. 후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거. 이행이익, 이렇게. 그러면 이 이행이익을 말한다? 전매 차익이라고 하죠. 전매 차익, 이렇게. 그래서 봐봐요. 을이 갑한테요 1억 원에 샀단 말이죠. 그랬더니 병이 뭐라냐? 을한테 가지고, 야, 너 그 산 물건 나한테 다시 팔면 안 되니? 내가 1,000만 원 더 줄게, 이렇게. 1,000만 원 더 줄게. 그러면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으면 을이 병한테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갑의 잘못으로 등기를 해주기 전에, 이전에요, 여기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죠? 을은 병한테 처분을 못 하죠? 그러면 얼마의 손해가 나온다? 1,000만 원의 손해가 나오죠. 이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죠. 그런데 그 이익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요, 갑하고 있는데 1월 30일 건물이 이미 멸실됐죠. 그런데 갑이요, 이걸 숨기고 을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이 을은 만약에 이 건물이 처음부터 없는 것을 알았으면은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럼 이 사람이요,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측량을 했다거나 또는요, 예를 들어서요, 또 거기 가가지고요, 누구한테요,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자기한테 분명히 판다고 해서 감정이 얼마 되는가 감정평가를 의뢰해도 되냐 물어봐서 해도 된다? 너가 살 거면 그래서 감정평가도 의뢰하고, 또는요, 잔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도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갑이 을한테 판다는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계약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받았던 손해, 그것을 신뢰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출금 이자 같은 거, 대출 이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신뢰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먼저 여기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원시적 불능은 뭐다? 신뢰이익이다. 원시적 불능은 그 다음에 뭐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됐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일 때 뭐다? 무효.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점은 항상 전부 불능하고만 관계 있다. 미달이다, 부족하다. 일부 불능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일부가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후발적은 일단은 무조건 유효. 후발적은 무조건 유효인데 계약 체계로, 임대차 계약 체계로, 전세권 설정 후 일단 유효인데, 이렇게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이 있냐 없냐, 채권자가 잘못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 있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이렇게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강의 노트 한번 보셔요. 자, 강의 노트. 자, 확정성이라 되어 있죠? 자,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된다? 이행기까지, 이렇게 이행기까지 확정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가능성은 가능과 불능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언제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성립 당시. 알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 더 가져오셔야 돼요. 밖에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원시적이란 말은 뭐다? 이미, 멸실, 또 써, 점 찍고, 수용. 이미, 멸실, 점 찍고, 수용.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객관적이죠? 그 다음에 전부죠, 전부? 그러면 무효.
여기서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지금 그림 그리니까 여기 칠판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죠. 알겠죠? 자, 일부 불능이죠. 일부는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거기 줄 긋고, 여러분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봐봐.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에요. 평당 100만 원. 항상 이렇게.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일부란 말이 보죠. 일부. 여기 일부. 일부란 말은 뭐라고 나온다고 항상 시험에는 미달됐다. 부족한다. 이렇게. 면적이 미달이다. 또는요,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여기 일부 불능돼 있죠? 미달, 부족. 이렇게. 그랬을 때는 담보 책임으로서 유효하고 유효. 그래서 대금감액 청구 같은 것이 있다.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후 이렇게 돼 있죠? 체결 후. 이게 중요해. 체결 후. 알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이. 구조를 먼저 암기해. 그 다음에 채무자를 뭐라 한다? 매도인. 채권자를요,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으로 물건이 매수되면 채무 불이행됐죠? 그 채무 불이행 옆에다 위도 하나 썼어. 여기 대상 청구권. 채무 불이행도 있고 대상 청구권도 있다. 대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잘못하죠? 그러면 위험 부담이다. 근데 쌍방이 잘못 없다고 돼 있죠? 쌍방 잘못 없다고 돼 있어요? 거기 밑에 하나 더 써. 원래는 쌍방이 잘못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써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X.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귀책 사유 X. 채무자가 책임 없다.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퀄 제3자 방화. 이렇게 제3자가 방화를 했다. 방화.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다? 위험 부담 또는 무슨 청권? 대상 청권 이렇게. 여기 한번 봐봐. 그럼 여기를 쭉 이렇게 이것만 조금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 봐. 여기 지금 우리 항상 내가 뭐라고 했죠? 비교되는 것을 항상 조심하라고. 비교되는 것. 여기 지금 원시적하고 후발적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원시적은 실제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없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딱 두 가지야.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나오든지,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있는 것 이렇게 나오든지. 언제나 정답은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알겠죠? 두 번째, 다음 중에서 무효가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왜? 우리가 여기는 후발적으로는 일단 유효잖아요. 유효인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유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유효가 아닌 건 뭘 묻는 것이다? 무효인 것을 묻는 것이다. 무효는 뭐다? 무효는 전부 불능. 알겠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된 것. 그걸 딱 찾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묻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헷갈리게 하는 건 뭐다? 이렇게 100평을 계약했는데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미달됐다 이런 말이 나와. 미달 그러면 전부다 일부다? 일부다. 일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일단 유효이다. 이렇게 담보 책임의 문제로 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 됐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어디를 봤냐? 지금요 그림을 다 봤죠 이제. 그러면요 이제 그 뭐죠? 내용을 봐. 내용.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요 내용을 봐. 법률행위 목적이라 되어 있죠? 내용 봤어요? 법률행위 목적 의. 법률 행위의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내용이다. 내용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효과. 똑같은 말이죠?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 알겠죠? 고용계약은요 목적은 있죠. 목적이 뭐죠? 임금이죠. 그런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고용계약은 목적은 있으나 뭐는 없다? 목적물은 없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목적이 있으면 언제나 목적물이 있다. 그러면 안 돼. 목적이 있어도 목적물이 없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것이다? 고용계약이다. 이렇게. 자, 목적이 확정성이죠. 이 목적, 대금과 등기는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된다? 이행기까지. 그래서 실현 당시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이행기까지 이렇게. 자, 그 옆에 와봐. 매매 계약이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 거기로 줄 거 봐. 우리가 목적물과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러면 목적물은 물건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물은 뭐냐? 그것은 재산권을 얘기해요. 재산권. 즉 재산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이죠. 재산권과 대금은 이 말이죠. 그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비록 목적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의 목적물은 물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 이렇게. 알겠죠? 목적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언제요? 사후에라도 줄고 사후에라도 이렇게. 그것을 이행기까지죠. 사후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사후에라도 이렇게. 나중에라도 이 말이죠. 그것을 이행기까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사후에라도 거기만 줄고만 돼. 그 다음에 목적의 가능성이죠. 1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줄과 사회통념상. 우리가 가능과 불능을 어떻게 구별한다? 사회통념 말했죠. 한강이에요. 반지가 빠졌다. 우리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사회통념이다 이렇게. 그것은 동그라미 무효. 그 다음에 불능은 줄과 확정적이고요. 명태요. 객관적이고요. 그래야만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러니까 불능은 확정적 불능이고 객관적 불능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주관적 불능은요. 아직 물건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효라고 하지는 않는다. 담보 책임이죠. 3번요.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가로 여고 닫고 유효 이렇게. 우리가 타인 소유물도 매매의 목적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이라고 되어 있나요? 봐봐. 우리가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뭐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미 수용, 이미 멸시. 그 다음에 무슨 이익이다? 엽질 긋고 신뢰, 이익, 배상. 그 다음에 점 찍고 무효. 원시적 불능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일 때 무효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말이 나오면 항상 한 세트로 암기해야 돼. 이미 멸실, 이미 수용.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은 또 뭐다? 신뢰, 이익, 배상. 또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한 세트로 딱 암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기억.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동그라미 이미 그 토지 전부가 수용 동그라미 수용 공용수할 때 수용. 여러분 봐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딱 읽으면서. 그러니까 민법은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유튜브 같은 거 그러니까 강의 이렇게 해놓은 거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아니 저 사람 왜 읽다가 중간에 끊어가지고 읽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공부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습관이 어떻게 되냐. 일단 처음부터 쭉 읽어야 돼. 읽어주면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강의 공부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쭉 무조건 읽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문제 풀이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문제지에다 처음부터까지 연필로요 쭉 한번 그어놓고 또 한번 거기다 또 긋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한 번 딱 읽었을 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방지턱 있죠? 과속 방지턱. 그렇죠. 뭐가 하나 탁 튀어나와야지 그게 키워드를 찾지 못하면 그 지문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든 과목에서 다 그렇겠지만 특히 민법에서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빨리 찾아야 돼. 하나 딱 찾으면 마지막 결론은 O 아니면 X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지금 원시역을 찾죠? 그러니까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란 말이 있는지 그것을 빨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나왔죠?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이미 멸실이죠. 화재로 멸실. 알겠죠? 그것도 이미 멸실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있으면 이것은 맨 끝에 뭐다? 무효다. 왜 무효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멸실, 신뢰, 이익, 배상, 무효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수량을 제정한 토지 매매죠. 또는 아파트 부장 같은 경우요 항상 여기 부족이란 말이 나오겠네요. 계약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 미달 동그라미 미달이라는 것은 뭐다? 일부 불능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효가 되려면 전부가 불능이 돼야 되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 전부가 불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미달이죠. 미달이면 뭐다? 일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일부.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는 것도 아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담보 책임 줄 것이고, 알겠죠? 가로 여기다 고 밑에다가 유효. 왜요? 담보 책임은 574조 담보 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유효인데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거기를 줄고 이 말이 항상 따라 나와. 항상. 그러면 여기서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가로로 묶었어요. 그것은 전부 불능일 경우 이렇게. 그래서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일부 불능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후발적이죠. 이런 후발적 그러면 딱 뭐냐? 자, 봐, 세 가지. 계약 체결후야.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계약 체결후, 매매 계약 체결후, 증여 계약 체결후, 교환 계약 체결후, 체결후란 말이 나와. 자, 두 번째는 유효라요. 유효. 일단 후발적은 일단 유효이죠. 세 번째는 무슨 이익 배상한다? 이행이 딱 3종 세트야. 첫 번째 뭐라고? 계약 체결후. 두 번째는 뭐라고? 이행이 배상.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세 가지. 원시적은요,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럼 기억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다.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다 이 말은 계약은 체결했다 이 말이잖아요. 성립 당시에는 가능 이 말은 체결 후 이 말이죠. 체결 후. 그런데요, 언제요? 이행 전에. 이행 전은 뭐죠? 여러분, 이행이란 말은 뭐예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 말이죠. 후발적. 법률행위는 맨 끝에 유효가 된다. 유효 하나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유명하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줄고, 체결한 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체결한 후예요. 알겠죠? 후발적이죠? 임대인. 이런 봐봐.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임대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임대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림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물건을. 그러면 그림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임대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임차인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림이 파손됐죠? 파손됐으면 불능이죠? 이것을 뭐다? 채무자의 잘못이죠? 여기 봐봐. 채무자의 잘못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공무중개사요, 기출문제집 보면 다 뭐라고 돼 있냐? 위험부담이라고 돼 있어. 알겠죠?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죠? 그림을 가지고 봤을 때 항상 어디가 기준이냐 이 말이죠. 물건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물건을 인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월 차임이다. 차임. 월 차임을 지급한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되니까 채무자죠. 임대인은 차임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죠. 그럼 물건을 빌려준다잖아요. 빌려주니까 물건을 빌려줄 사람을 뭐라고 그래? 채무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임대인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유효인데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거기 한번 봐봐. 니은. 그래서 그림이 파손됐다. 이행불능이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슨 문제다? 채무불이행의 문제다. 유효인데 채무불이행. 봐봐. 유효인데 채무불이행 이렇게. 그래서 채무불이행은요, 항상 채무불이행은 3박자가 맞아야 돼. 그 채무불이행 박스하고 써봐. 후발적, 채무자, 귀책사유. 아주 중요해. 후발적,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뭐라고? 후발적, 채무자, 귀책사유. 자, 그럼 여기 문제. 여기. 자, 이거 봐.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왜 없어? 다시. 내가 말한 것을 찾아. 항상 난 질문을 엉뚱한데 하는 게 아니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다시 뭐라고? 채무불이행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맞아. 왜 안 한다? 이제 그걸 얘기해. 왜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뭐다? 원시적. 채무불이행은 뭐다? 후발적이니까 안 되는 거죠.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에서 다음 주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좀 맞는 것 들으면서 어쩌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그럼 우리는 학생들은 그냥 채무 불이행 그러면 그런가 보다 신경도 안 써. 그 단어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한 말이 아주 중요해. 여기서 다시 한번 위험 부담. 위험 부담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위험 부담에서는. 그림을 봐. 그림. 여러분요, 글씨를 읽어가지고는 내가 있잖아요. 글씨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딱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힘들어. 근데 그림을 보면, 이거 그림 어려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림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치 건물을 보듯이. 눈이 썸 봐봐. 위험 부담이죠. 위험 부담. 내가 뭐라고 했어? 삼박자를 보라고.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뭘 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위험 부담은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고, 여기는 쌍방이 잘못 없다.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을 때만 위험 부담이라는 말을 쓴다고. 알겠죠? 근데 우리가 채무 불이행은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그런데 위험 부담은 채권자가 잘못하든지 채무자가 잘못이 없든지. 그러니까 위험 부담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교섭 단계란 말이 뭐죠? 교섭 단계? 교섭 단계라는 것은 우리 지금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흥정하고 있는 상대의 단계잖아요. 아직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채무 불이행한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다. 채무 불이행 언제 나와?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다. 이해됐나요 지금?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앞에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 뭐라고? 체결 후. 그럼 벌써 후발적이죠? 유효 무효? 유효. 유효인데 제3자의 방화 줄고 제3자가 방화를 했다고 돼 있네. 그거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죠? 그래서 채무자 귀책 사유 있어 없어? 없죠. 채무자 귀책 사유 X죠? 그럼 채무자가 잘못이 없네? 채무자가 잘못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한다? 위험 부담 문제 또는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계약은 뭐가 되고? 유효.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문제 줄구시고, 그러니까 밑에다 또 써. 또는 대상 청구권 행사. 대상 청구권. 우리가 이 대상 청구권은 나중에 위험 부담에서 아주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리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지금 후발적 보고 있죠? 우리 지금 제목을 봐. 아무 끼나 따오지 말고. 후발적은 뭐가 중요하다? 계약 체결 후. 알겠죠? 매수인 줄고. 여러분 여기서 매수인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자.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채권자.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사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유효이나 유효 동그라미 위험 부담이다. 채권자 위험 부담의 문제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봐.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먼저 항상 보라고.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글씨를 따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방법, 이 방법을 찾는다. 다시 여러분요, 그림으로 와. 그림으로 다시 와. 그림 봤어요? 그림 봤어? 자, 그림 보면 거기 뭐라 했어? 오른쪽에 참고 봐봐. 참고 뭐라 그랬어? 위험 부담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괴는 무슨 말이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돼 있어요? 자, 이제 거기 채무 불이행 박스에. 채무 불이행 박스 했어요? 써. 후발적. 노. 그림 맨 오른쪽 봐야 돼. 노. 그림 봐야 돼. 그림. 오케이. 가운데 오른쪽. 후발적. 그다음 뭐다? 채무자. 플러스 귀책 사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잘못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봐. 위험 부담은 채권자가 잘못했든 채무자가 잘못이 없든 이거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채권자가 잘못했다. 채권자 위험 부담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채무자 위험 부담지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채권자가 잘못이 있든 채무자가 잘못이 없든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위험 부담에 써와. 채무자 귀책 사유 X예요. 위험 부담이죠? 그 박스 안에 참고 안에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은 채무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 부담이라고. 그런데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이잖아요. 채무 불이행은 뭐다? 후발적이잖아. 후발적.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섭 단계죠. 교섭 단계도 뭐다? 체결 전이죠. 교섭 단계 체결 전이죠. 이것도 원시적이야. 원시적. 체결 전도. 알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문제가 나올 때 거기에 그냥 지도서도 모르게 하나 싹 끼워 넣는 게 있다고. 끼워 넣는 거. 그걸 바로 뭐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다. 아시겠죠?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능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요,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 가지고 있죠?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본다. 잠깐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제 가능성 한번 보세요. 13번 가능성 봤어요? 자, 13번. 여러분요, 우리가 이론을 아무리 봤어도 그것이 문제하고 접목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자, 1번 13번에 무효에 속한 거, 무효 동그라미, 무효에 속한 거 찾았죠? 그만 써. 맨 끝에 이퀄 유효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유효가 아닌 것은 무효에 속하는 것. 그럼 뭘 얘기한다? 유효가 아닌 것은. 그럼 유효가 아닌 것은 후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자, 1번에서 뭐죠? 우리는 매도인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즉 타인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한 계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타인 소유물. 2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2번의 키워드가 이미 멸실,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유효 무효, 2번이 정답이죠. 3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체결 후, 후발적이죠? 그럼 유효 무효? 일단 유효인데 매수인의 잘못이죠. 매수인을 위험 부담이라고 하죠. 채권자 위험 부담. 4번의 키워드는 뭐다? 가운데 체결 이후죠. 체결 이후 후발적이죠. 유효. 제3자 방화죠. 제3자가 방화했다는 것은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3번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이죠. 방금 얘기했죠. 임대는 뭐다? 임대는 채무자의 잘못이니까 뭐다? 채무 불이행이다. 그래서 유효인데 채무 불이행. 이렇게. 자, 14번 후발적 불능과 관계없는 것. 그럼 뭘 찾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의 대표적인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뭐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후발적이죠? 자, 15번. 틀린 것은 그랬죠?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딱 하면 체결 후 원시적 후발적, 유효 무효. 그래서 맨 끝에 유효한 법령이다. 유효,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봐봐. 누구의 방화다? 제3자. 그럼 제3자 방화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 잘못 없죠?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2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동그라미 이미. 공용 수용 동그라미 이미 수용이다.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그런데 옆줄 긋고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질 수는 있다. 이렇게. 자, 3번 법률의 목적은요? 목적은 계약 체결 시에 확정이 돼야 돼요. 장차 확정될 수 있는 표준이 있으면 돼요. 장차 확정될 수 있다.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맨 끝에 장차 확정될 수 있어야 이퀄 이행기까지. 이렇게. 이행기까지. 이렇게. 자, 4번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그 다음에 졸고야 되겠죠? 뭐가 키워드다? 다소부족. 이걸 무슨 불능이다? 일부 불능이다. 일부 불능은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을? 전, 부, 불능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은 일부 불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죠? 다소 부족?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문제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자, 5번.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여기 좀 봐봐. 체결 이후인데 여기서 봐. 저 써, 거기다가 매매했죠? 그런데 쭉 가면 뭐라고 나왔죠? 토지의 소유권은 제3자에게 증여 동그라미. 제2일 행위는 매도인이 매매를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을한테, 병한테 다시 증여를 했다잖아요. 갑이, 그럼 우리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그랬으니까. 매매하고 난 다음에 제3자한테 다시 증여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써. 이중양도라고 그래. 이중양도. 이중매매하고 비슷하죠? 이중양도. 옆줄 긋고 원칙 유효가 돼. 그래서 이중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옆줄 또 하나 끄고, 만약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는요,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 적극, 그러니까 이중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적극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뭐가 되고 무효.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뭐가 되고 유효. 이렇게. 그래서는요, 5번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러니까 제1행위는 매매를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뭘 했다? 증여. 그러니까 원래는 갑이 을한테 매매해놓고 갑이 병한테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중양도라고 얘기해. 알죠? 이중양도. 원칙적으로 유효. 제2양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 무효. 적극 가담의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야지. 유효. 무효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적법성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